벌써 11월 말이 됐고 25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많이 뜨는 주제 중에 하나가 20대에 반드시 해야 될 것, 30대가 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 것,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나의 20대는 어땠나, 내가 20대 때 어떤 선택들을 했어서 후회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해왔거든요. 이 중에서 나도 한번 요거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게 있으시다면 하나 정도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영상을 좀 간단하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월급을 함부로 쓰지 않기입니다. 20대가 되고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뭔가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내가 알바든 뭐든 뭔가를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알바를 이제 풀타임으로 근무하면 한 200 정도? 진짜 많이 받으면 뭐 200 중반 막 이렇게 받잖아요. 처음 돈을 받게 되는데 그때 저는 그 돈을 쓰지 않았어요. 차곡차곡 통장에 모아놨습니다. 나를 위한 선물, 뭐 부모님을 위한 선물 이런 것도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안 했어요. 아직은 내가 그거를 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당장 지금 월세 내야 되고 친구들이랑 어디 약속 가기로 했는데 당장 내 통장에 돈이 없는데 이거를 막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막 푹푹 쓰면서 나갈 여유가 없었기도 했고 그렇게 쓰는 게 나의 소비 습관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겠다라는 걸 약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예전에 월급 용돈을 뭐 한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받다가 갑자기 한 150, 200 이렇게 받기 시작하면은 내가 부자가 된 느낌이 들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냥 원래 월급이 막 200이야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막 한 600만 원을 딱 받았어. 그러면 무슨 기분이 드세요? 내가 3달을 벌었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차곡차곡 일해서 모았던 그 600이 아니라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돈을 쓰기가 쉬워지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다 써버려도 어차피 내가 내 몸 열심히 갈아가지고 다시 월급 받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새 폰을 산다거나 아이패드, 맥북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될 것들에 돈을 쓰고 통장이 돼버립니다. 돈 관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그때 내가 소비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앞으로 5년, 10년의 그런 소비 습관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것들은 다 진짜 제 찐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긴 한데 20대는 진짜 구질구질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10대 때 얼굴에 화장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로 막 예쁘고 빛나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20대에도 그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30대 때부터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 근데 20대까지는 그래도 그 자체로 빛나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20대는 짠테크라는 걸 하기가 정말 정말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줄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줄여보고 정말 한번 궁핍하게 내가 살아보면서 진짜 내 돈으로 돈을 아껴보려는 그런 시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까지 했었냐면 어느 날 내가 통장 잔고를 딱 열어봤는데 진짜 남은 돈이 30만 원 있었어요. 물론 그 다음 달에 뭐 알바비 받고 하면서 다시 100만 원, 200만 원이 쌓아지겠지만 어쨌든 또 다시 돈이 나갈 거고 적금도 뭣도 없고 그냥 이대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내가 한번 정말 악착같이 줄여보자 라는 생각에 숨 쉬는 것 빼고 원래 다 진짜 돈이잖아요. 지원 받을 수 있는 건 다 지원받고 예를 들어 뭐 학과에서 하는 간식 이벤트, 물 막 이런 거 그냥 다 받아오고 진짜 한 50만 원, 60만 원 으로 한 달을 다 살아봤습니다. 물도 다 내가 끓여 먹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남들은 잘 모르는구나. 주에 옷을 딱 뭐 2번, 3번 정도만 갈아입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사는 거는 좀 더 해봐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랑 두 번째는 절약에는 한계가 있구나. 왜냐면 정말 사람이 기본 최소 생활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소 고정 비용들이 있는데 애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버는 돈 자체가 적으면 아무리 줄이고 줄여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럼 내가 더 벌어야 되는구나. 근데 어떻게 벌지?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벌지를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 딱 이것만 있었고 뭔가 내가 스스로 내 뭔가를 개척해서 나아간다라는 생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20대에는 그렇게 한번 궁핍하게 살아보는 경험이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기도 하고 절약의 힘도 알게 되고 절약의 한계도 같이 알게 되는 그런 귀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30대는 아니지만 곧 30대거든요. 근데 30대가 됐을 때 그런 식으로 내가 짠테크를 하면 그거는 티가 나더라고요.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더 하게 되는 때인데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절약하는 그런 모습이 다 보여지고 그리고 그걸로 평가가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어릴 때 좀 더 한번 줄여보고 하는 습관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라는 걸 아는 건데 보통은 이제 초중고 대학교까지 대부분 비슷한 수순으로 밟잖아요. 대학교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삶의 방향성을 내가 완전히 정해야 되거든요. 약간 혼돈의 시기를 많이 거쳐요. 저는 특히나 어른들이 재테크에 대한 얘기, 주식에 대한 얘기, 부동산 막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때쯤은 저런 얘기를 하고 있겠지? 라고 되게 막연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대학교 때까지 친구가 이제 은행원이었는데 친구가 만들어준 그 카드 하나 가지고 한 4, 5년을 살았었어요. 은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무서웠고 내가 언젠간 어렴풋이 그냥 어른이 되면 이런 지식이 생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사실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런 순진한 생각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저절로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미리미리 정말 공부를 해놔야 사기당할 일도 없고 돈을 잃을 일도 없다.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니까 내가 되고 싶은 모습대로 사는 거 그거를 하루빨리라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갓생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특히 요즘 갓생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미라클 모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좀 적어졌고 갓생 자체에 대해서 예찬하는 사람들도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갓생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보여주기식 문화가 있었던 경우도 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그죠? 왜냐하면 제가 좀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짧은 브이로그 형식을 영상을 만들 때 갓생을 사는 브이로그를 만들었었거든요. 그 갓생 브이로그를 찍기 위해서 내가 갓생을 사는 척을 하는 좀 약간 그런 척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찍고 그걸 올리진 않았습니다만 찍으면서 많은 현타가 왔었죠. 내가 이걸 뭘 위해서 하지? 내가 갓생인가? 카메라 꺼지면 쓰레기인데? 그래서 나에게 맞는 삶이 무엇인가? 단순히 갓생, 뭔가 규격화된 그런 삶 말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뭐 미라클 모닝, 뭐 아침 독서 물론 좋죠. 하지만 내가 안 맞으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 맞으면. 그래서 나한테 맞는 나의 습관, 나의 어떤 생활 리듬 이런 걸 최적화하게 해주는 그런 삶은 무엇일까? 시도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사실은 더 좋죠. 저는 미라클 모닝은 영 안 맞더라고요. 사실 분기별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나를 어떤 프레임 안에 갇히게 하려는 그런 행위 자체가 사실은 좋지 않다. 내가 나를 속이는 거죠. 나의 일기장에도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뭔가 하는 척, 좋아 보이는 척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 일단 당장은 멈춰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20대에 1억이라는 그런 목표를 많이들 세우잖아요. 20대에 1억 만들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사실 뭐냐면 로드맵을 짜보는 건데 저는 정말 그 무지성으로 그냥 절약, 통장 하나에 쌓아놓기만 했었거든요. 정말 돈을 약간 이렇게 모으는 그런 행위들을 했었어요. 한 뭐 3천, 5천 이렇게 모였을 때 조금이라도 투자를 한번 더 해봤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한 7, 80% 정도는 그냥 예적금. 솔직히 예적금도 막 특판 같은 거 나올 때 귀찮아서 안 연 것도 있었고 통장 하나만 써서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1억 모으기라는 목표를 내가 가졌으면 거기에 맞는 그 종잣돈에 맞는 행동들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1억 모으기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목돈 1,000만 원까지는 원금 잃지 말고 그냥 모은다. 3천만 원까지 사실 저는 투자를 권하고 싶진 않아요. 3천만 원이 좀 커 보이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원금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되게 그렇잖아요. 일단 저는 솔직히 3천만 원까지는 정말 안전지향적으로 그냥 예적금이나 ETF 정도? 진짜 요만큼, 정말 요만큼씩만 한번 사본다. 그리고 5천 정도 모았을 때부터 이제 약간의 투자를 조금씩 병행을 하고 매달 들어오는 돈의 어떤 여윳돈 정도만 국장이나 미장에 넣어보면서 내가 이제 투자에 대한 감을 살리고 1억 부근에 갔을 때 그때부터는 아예 다른 경제 공부를 할 것 같아요. 물론 집을 사는 건 지금은 좋진 않지만 경매나 에어비앤비나 새로운 공부 방법? 그런 거를 공부를 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돈에 대한 근육을 내가 하나씩 쌓아 나갔을지 않았을까?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1억 모으기 목표를 잡을 때는 그냥 안 모으고 청년도약계좌, ISA, 연금저축계좌 뭐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모았다면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잘 모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대 잘 가지고 있으면 좋을 습관 중에 하나가 이거 좀 당연한 말일 수도 있어요. 나의 취향을 알게 되는 거. 나의 취향을 알게 되고 나의 아우라를 찾고 그런 경험들이 모여서 나 자체를 되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20대는 보통 어쨌든 연애를 하고 아니면 연애를 하지 않거나 대부분
내가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이 생기기 전까지는. 가족이 생기면 온통 머릿속에 아기, 남편 생각밖에 없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현저히 줄어들거든요. 제가 저에 대해서 생각하고 막 나를 인터뷰하고 나를 막 적고 기록하고 이러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나는 어떤 영화를 좋아하지? 막 다 찾아보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하다 보니까 슬픈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너무 다른 행복이긴 한데 그때만큼 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나의 매력을 찾기 위해 나의 진짜 생각을 찾기 위해 막 노력하지 않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책이 뭔지 내가 좋아하는 영화, 내가 좋아하는 뭐 문구 일단 보면서 아 세상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구나. 섭렵을 하는 시간.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취향이라는 게 저는 나의 생각이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나의 의견이 있는 거고 명확한 나의 생각이 있는 거고 그거를 결혼 전에 최대한 한번 찾아보시는 거. 저는 아마 아기가 좀 더 크고 그때 더 시간이 있겠죠? 지금 아기가 15개월인데 저녁 7시 이후로 나간 적이 없어요. 아기를 재워야 되니까 보통은 계절의 변화를 잘 못 느끼고 내가 좋아했던 영화는 진짜 거의 1년째 못 보고 있고 아쉬운 게 좀 있어요. 아까 앞에서 아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쓸 때도 다 아기 얘기, 뭐 남편이 뭐 해줬다 뭐 이런 얘기만 보통은 쓰니까 저에게 방향을 다시 돌려서 나에 대해서 좀 나도 사색을 해보는 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회사에서 배운 건데요. 회사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곳이 회사가 아니라 나의 역치를 높여주는 곳이 회사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없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만 만날 순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내가 다 참고 버티고 그 안에서 꽃을 피우고 뭐 잠깐 시들었다가 다시 또 피우고 다시 또 내가 단단해지고 그런 거를 겪으면서 나 자체가 좀 인격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곳이 회사인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전 회사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의 역치를 좀 뛰어넘는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아,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좀 나를 더 믿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소중히 있거든요. 요즘은 프리랜서나 뭐 퇴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고 다들 고민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1번 나는 진정으로 내가 정말 여기까지 노력해서 뭔가를 한 적이 있나? 와 진짜 수고했다. 정말 나 열심히 했구나. 전보다는 더 내가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 라는 느낌을 회사에서 받은 적이 있는지. 두 번째는 나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지 말 것. 특히 이거는 약간 좀 잘 나가는 회사나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퇴사하고 껍데기를 벗으면 진짜 내가 뭣도 아니게 되거든요. 내 명함에 있는 그런 것을 보고 내가 밖에 나가서도 이 정도 대우받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실제 나에는 약간의 갭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다니는 동안 정말 만약에 퇴사를 하고 싶고 프리랜서로 나가고 싶다면 그 갭을 계속 그냥 회사 끝나고 집에서 계속 한번 메워보고 역치를 계속 높여보고 하면서 그런 능력을 탄탄하게 쌓은 이후에 결단을 내리는 게 나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좋다. 제가 역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회사에서는 좀 버티는 게 많잖아요. 잘하는 것만 할 순 없고 내가 정말 모르는 분야의 업무도 내가 해내야 되고 배워야 되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때는 일단 버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해본다. 피드백 일단 받는다. 초보 시절에는 내가 정말 괴롭지만 초보 많이 이해받는 게 있고 초보 많이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애매하게 경력이 쌓이고 시간이 쌓여서 중급이 돼버린다면 그때는 용서받지 못하는 게 있고 내가 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아시죠? 내가 버티고 실수하고 혼나고 계속 나를 좀 깨어가는 그런 과정을 회사에서 한번 겪어보시는 거에 좋죠. 밖은 정글이거든요. 너무 냉철해요. 내가 뭐 하나만 잘못하면 바로 일이 끊긴다거나 매출이 안 나온다거나 연쇄 적용이 돼서 너무 큰 스노우볼이 돼서 나한테 돌아온단 말이죠. 또 내가 당장 창업을 할 거다. 엄청난 사회적인 사명이 있다. 라는 게 아니라면 일단 홧김에 든 그런 생각들은 일단 집어넣으셔라. 20대 때든 10대 때든 뭔가 내가 하나를 가지고 정말 깊게 파봤다. 하나에 대해서 내가 정말 후회 없이 뭔가 해봤다. 라는 그 경험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요령이 생기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아지고 해서 정말 중요한 거에 내가 시간을 못 쏟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정말 그거 하나에만 일단 집중을 해보는 거. 어느 곳에서든 버텨보고 성장해보고 피도 나보고 그런 경험이
진짜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비단 20대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그리고 제가 실제로 20대 때 하면서 좋았던 그런 습관들을 많이 모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재밌는 얘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